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빅스텝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도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비만, 전력 설비, 풍력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거래 가운데 60% 가까이가 당일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 차익을 5천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약 4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데이터 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선박 수요가 지속되면서 초호황이었던 2008년 수준에 근접해 조만간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선박 교체 수요와 친환경 선박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여집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소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이 빅스텝 금리 인하에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마감했는데요. 오늘 예. 국내 시장 마냥 기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예.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제 그동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작 당일은 좀 나름대로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5pp가 아니라 이제 50pp를 좀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 이제 민주당 정부에게 약간 위대한 어떤 정책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고용과 현재 물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상보다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약간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잡혀가는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예상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간 침체 국면이 물론 구조적인 침체는 아니지만은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상당히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계절적 요인이 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장기 피로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죠. 왜냐면은 2년 동안 계속해서 고금리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현재 급속도로 하락 국면이 좀 나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변화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약세, 모건스탠리에서 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좀 생각을 좀 했던 그 보고서 여파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이제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크게 이제 급락이 되고
한번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약간 올라와주는 국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이제 쉬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랫꼬리를 달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결국은 60일선까지는 또는 2,700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보신 게 좀 중요하리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비슷하게 이제 서서히 좀 회복 기조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행히 이제 금리 인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큰 어떤 폭락장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이제 시장 동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넘게 이제 매도를 좀 해주고 있죠. 상당히 좋지 않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맞대결에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인데 다소 약간 안심이 된 부분들은 선물은 약간 매수 위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을 거고 NK 트레이딩 관련된 어떤 우혹 이런 부분들도 살짝 내비치는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종목별 동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샤페론, 뭐 KT, CS, IS 이런 종목군들이 좀 현재 약간 눈에 띄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CS, IS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생소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KT에서 AI 서비스를 굉장히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KT 이제 CS하고 이제 KT, IS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화보험 114, 그다음에 상담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대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딩을 하고 있는데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총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KT, IS, CS 오늘 그런 이슈가 나와서 좀 올라주고 있다. 그래서 서서히 침투를 좀 하고 있는 가운데 KT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KT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계속 오늘 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부수적으로는 KT 알파 이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섹터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치매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 관련된 뭐 섹터가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이제 샤페론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뭐 순환매로 약간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DX, VX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샤페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왜 샤페론이 나름대로 이제 차트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신약 후보 물질 비임상이나 임상 단계에서 기술 애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총이 약간 적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신물질을 발굴해서 이 부분들을 기술외활 수출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쓰리바닥을 보여주고 이걸 이제 돌파를 눌림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약간 상승이 좀 강하게 약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네요.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군들 섹터 형태를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쪽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생물보안법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 물론 이제 대형주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약간 대형주 쪽의 부분들은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알다시피 이게 바이오 시밀러 약간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알테오젠이 나름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다음에 후발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은 오늘 이제 바이오가 거의 한 대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 알테오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총이 18조 정도 되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올라주는 부분들 이게 이게 그 기술 이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맥 주사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이걸 주사를 놔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집에서나 아무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이 피하 주사입니다. 피하 주사하고 정맥 주사 다른 것은 정맥을 찾아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전신의 혈액을 타고 돌아서 약물 치료 효과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맥을 통해서만 해야지 약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 주사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지방질입니다. 그렇죠? 혈맥이 아닌. 그래서 세포 내에 침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약물이 이제 전달된다는 기술인데 약물의 이제 복용의 편의성들이 이제 피하 쪽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행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가 좀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는 알테오젠입니다. 후발주는 리가캠,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함께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약간 눈에 띄죠. 여기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 뭐 섹터주를 잠깐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약간 눈에 띄는데 최근에 일단은 로보택시 관련된 10월 10일 날 테슬라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현대차도 이와 함께 같이 이 구글 웨이모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캐즘을 극복하는 유일한 구세주 역할을 사실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DY, 엣지 파운드리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현재 뭐 라이콤, 나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약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약간 증가되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있는 부분들 한번 잘 보면은 그 중에서 엣지 파운드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파운드리란 부분들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들어봤는데 엣지 파운드리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센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IR 센서 및 다양한 센서를 이제 융복합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품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름대로는 그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적외선 센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 쪽하고도 현재 나름대로는 수주가 접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뉴페이스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데 전력 설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뭐 유명한 부분들은 LS 일렉트로닉,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삼총사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나머지 뭐 LS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안정적으로 좀 하시게 된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이제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현재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고 다시 한번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전력 종합적인 거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전력설비와 제약바이오가 시장 끌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CDMO 시장도 좀 크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HBM이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과연 반도체 시장이 이대로 무너질지 혹은 다른 이슈가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뭐 호재 악재 좀 공존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은 뭐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가 오늘 뭐 이슈적인 측면인데 하나 둘씩 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바이오가 이제 대거 올라줬는데 생물보안법은 지난 9일 날 뭐 통과가 하원에 이제 통과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향후 기대감 때문에 더욱 강세 어떤 흐름들이 오늘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DMO의 도전을 이제 펼친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집중적으로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현재 중국 때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금리 인하를 좀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바이오가 하나 이제 이슈가 좀 되는 그래서 대장주 또 반도체 부분들이 또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왕창 몰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기사이지만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대장주지만은 이 중소형 시장에서 강자 역할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바이넥스입니다. 업황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이 회사는 케미컬 의약품,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바이오 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두 개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오랜 동안 고객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임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이 돼서 실제 고객 대규모 수주로도 이어지는 그런 끈끈한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확 증가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오랫동안 행보를 보이다가 돌파 안착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현재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제 N자로 흘러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2, 3일 정도 뭐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제일 이제 자율주행이 오늘 뭐 떴는데 제일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웨이모처럼 데이터 기반에서 변화를 적응해야 된다. 이게 AI 개념이 들어가고 개인화된 서비스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에이전트 포스에서 AI 서비스를 지금 현재 AI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포스라는 그 제품이네요. 착각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창업자 겸 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 드림포스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같이 융복합을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중국이 제일 먼저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해주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대에서도 구글 웨이모하고 같이 지금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개인화된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현재 움직이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이 새로운 전기차의 이제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여러 개의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SOS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테슬라에서는 카메라 위주로만 모든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기를 들고 현재 레이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좀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레이더의 어떤 그 기술을 하는데, 여기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레이더의 장점은 점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요거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4D 이미지 레이더 기술을 현재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게 나름대로는 한 달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되려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는 로봇 배달 시대, 배달업계 앞다퉈 배송 로봇 도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초로 여기에서 현재 배달앱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 로봇 배달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AI의 혁명. 예전에는 뭐냐면은 AI라고 안 하고 4차 산업을 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계속 그 말을 떠들다가 2년 전부터는 이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AI로 되는 거죠. AI가 모든 것을 지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세도 마찬가지. 자, AI 반도체 HBM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HBM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AI에 대한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 부분들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봇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특화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로보티즈. 그러니까 LG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직겜이라 하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실외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이제 일겜이라 해서 실외 자율주행, 도로를 주행한다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소포 배달, 음식 배달,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달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개미 시리즈를 발굴을 했고요. 또 로봇 부품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완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 LG그룹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죠. 35,000원에서 거의 36,000원 잡으면은 18,000원이 거의 이제 반토막인데 18,000원 전후에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탄생 파동 역할을 해주고 서서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잘 보자. 그리고 현재 로보티즈에 말고 로보스타라는 것은 공장용 기계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LG 그룹이 일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현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 목표가를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 기존의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를 낮춰 잡았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죠. 그리고 겨울이 온다. 투자 등급도 하향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전망이냐 아니면은 지금의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냐 요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DRAM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나머지 HBM이 약간 공급 과잉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는 더 안 좋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의외로 또 견조한 HBM의 어떤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이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좀 전에 반도체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도 이게 그렇게 겨울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겨울이란 것은 약간 과장된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못 봤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 마지막에 이제 맞춤형 HBM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맞춤형 HBM 시대가 도래를 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고객 맞춤형입니다. 빅테크에게 HBM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IP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반도체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기본인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선행적인 설계 IT 재산들을 위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IP를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어떤 설계 툴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장비나 또는 설계 부분에서 슈퍼울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IP에서는 AI램이라는 회사가 모바일에서 절대적인 설계에 대한 강자로 또 떠올라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의 맞춤형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획일적으로 현재 찍어내듯 하는 것인데 AI 반도체가 좀 더 현재 개별적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IP 업체의 새로운 어떤 성장이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부터 반도체에 대한 핵심 또는 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라고 될 수 있는데 반도체 생태계 부분에서는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걸 설계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가 종합반도체 ID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외에도 반도체 회사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기 때문에 IP 회사, 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설계만 하는 것이 칩리스는 IP 기업입니다. 설계만 해주는 겁니다. 설계만 해서 IP, 지적재산권을 계속 판매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칩리스 기업입니다. 칩리스. 칩이 없죠. IP, 그거 설계 툴만 있고. 팹리스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 생산이나 패키징 이런 것들은 생산은 외주로 주는 겁니다. 파운드를 주는 거고 또 이걸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팹리스 회사들입니다. 퀄컴이라든가 뭐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팹리스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다 만들었죠. 근데 돈이 되는 설계에 집중하고자 하면서 다 팹리스로 다 바꿨습니다. 외주를 파운드리로 줬죠. 그래서 TSMC가 이걸 거의 장악하다시피 전문 하청을 하다시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계하고 파운드리 중간 연결고리 또는 전체를 감독하면서 모든 필요한 반도체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개념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칩리스,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것이 이제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체계다. 약간 중복이 되는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설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거고 파운드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오사트는 후공정 패키징이기 때문에 요거는 칩이 다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발전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 구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IP 기업이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기업에 넘기고 팹리스 기업이 디자인하우스에 넘기고 파운드리로 해서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IP 기업. 순수 오리지널 IP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CPU의 시대, 인텔의 시대에서 엔비디아 GPU 시대로 넘어갔고 또는 지금은 HBM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HBM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수록 이거를 현재 고객의 맞춤형 부분 HBM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HBM에 대한 주도권이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맞춤형 APM이 현재 맞춤형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 자산이 또 들어가게 되죠. 이쪽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발전 단계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GPU 시대죠. GPU 시대. 물론 GPU하고 HBM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GPU 자체만으로도 통하지는 않고 점점 발전이 되는데 두 번째 부분에 발전된 부분들이 FPGA 방식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에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HBM 따로 있습니다. DRAM 따로 있어요. 뭐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뭐 살펴보면은 지금의 이제 GPU인데 획일적으로 모든 것이 좀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FGA 방식은 뭐냐면은 쉽게 풀어서 보면은 화이트보드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직접 고객사가 맞게끔 설계를 해서 쓰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FPGA 방식이 AI 반도체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에직 반도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주문을 좀 해서 특수 목적형 주문 제작을 하는 부분들, AP 또는 ASP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어떻게 모바일 칩에 들어간 것은 원하는 어떤 대로 이제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삼성에서 말하는 엑시노스나 퀄컴 드래곤 시리즈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플 칩 같은 경우도 특수 목적에 맞게끔,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 맞게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구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거 애플의 이제 칩처럼 이 한 곳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게끔 설계를 하고 칩렛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IP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계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 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자산이 지금 점점 변화하게 단계, 예전에 이제 PC였죠. 근데 현재 GPU 시대에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에 대한 설계 자산은 ARM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ARM이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를 거의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IP 설계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잠깐 보시면은 모든 게 모바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보면은 미디어텍, 퀄컴,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하이실리콘 4% 정도 되죠. 그래서 그만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IP 자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자산 또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 온 디바이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은 중간 연결고리만 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또는 개인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또 즉석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부분들이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들 또 설계 자산도 그만큼 중요해지겠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게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 또 자율주행 센서에서 사물 인터넷에서도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설계 자산의 또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쪽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IP였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 고유의 설계 자산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참 이 IP 자산 중에서도 이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여기 좀 강자는 어떤 기업들일까요? 예, 특징들은 두 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의 IP의 자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 두 개가 대표적인 반도체 IP를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에 IP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고요. 또 추가적인 하락, 뭐 최근에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의 움직임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가 한 이 정도나 또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어갈 때 이때쯤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뭐 반토막이 이미 더 난 상태에서 겨울이 온다 뒷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특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현재 초고속 인터커넥터 회로 설계 부분들의 어떤 그 강자를 특정 IP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거의 약간 투매 비슷한 2단 하락이죠. 층에서 위아래 이제 대층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들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으로 상반기 매출도 꽤 성장했는데요.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로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을 최근에 해외로 공급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부분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은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IP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 D파이, C파이, 그다음에 컨트롤러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현재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설계 자산, IP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PCI 익스프레스, 현재 세데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글로벌 이제 표준에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터커넥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칩셋에 대한 IP 설계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그 기술력의 정밀함과 또 속도를 보유한 기업인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시간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좀 전에 양시장 모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 기분 좋은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쪽 관련된 IP 자산 쪽. 특히 영상 IP 자산의 대표 주자 칩셋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칩셋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칩 또는 현재 어떻게 보면 칩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이제 IP를 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영상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비디오 I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제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제일주행이 굉장히 보급화되고 또 인공지능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이 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종목은 거의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상 특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GPU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출발을 했죠. CPU 안에 그냥 보조 정도로만 했었는데 그게 CPU를 현재 압도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부분으로 좀 성장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칩셋 미드도 마찬가지 영상 특화에 대한 인공지능 신경망 처리 장치를 현재 최근에 출시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IP 설계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특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서 고화질의 비디오 코덱 IP 중요성들이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회사의 IP의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순수 비디오 IP 기업은 개발할 단계에는 IP를 제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지만은 라이센스가 반도체 칩 제품화를 할 때부터는 매출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 부분들은 특히 요거는 인공지능 관련된 칩, AP 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NPU, GPU, CPU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디오 코덱이라는 인공지능 칩 관련된 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자산을 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칩셋 미디어의 IP를 설계를 자산을 사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설계를 해서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코덱 IP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죠. 특히 여기를 보시면은 현재 세 가지 부분이죠.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 그 다음에 사물하고 뒷배경을 구분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해상도로 현재 구현해내는 어떤 기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알고리즘 기술을 현재 채택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연예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AI로 옛날 드라마를 고화질로 추출해서 다시 한번 인기 드라마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셨죠? 내 이름은 김삼순. 20년 전에 어떤 저화질을 새롭게 AI로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상 코덱 기술이 있어서 가능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최초의 이제 8K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영상에 특화된 인공지능 신경망 처리 장치를 별도로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해 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출시에 대한 모멘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칩셋 미디어 부분들이 강세로 약간 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으로 양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설계 자산을 못 산 대신에 칩셋 미디어 거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연결고리 역할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IP 자산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해서 칩셋 미디어를 골랐습니다. 시총이 있죠. 2,700억인데 거의 38,000원짜리가 거의 한 반토막이 더 났죠. 19,000원에서 더 빠졌는데 이 하단의 저점에 이중바닥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고 손절가는 12,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테마번호로 생물보안법, 자율주행, 로봇, 맞춤형 HBM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IP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